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성형외과 전희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용 성형, 눈 성형 말고 여러분들께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도 이제 애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다치면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당황을 하시고 거의 막 패닉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붙여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정말 명백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찢어지면 꼬매야 되는 경우, 찢어져서 벌어지면 병원 가서 봉합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봉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이제 피가 나니까 뭐 응급적으로 꺼즈나 뭐 드레싱하는 제제를 구입을 해서 임시 방편으로 드레싱을 하고 병원을 가게 되는 게 제일 추천되는 거고, 애매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졌는데 좀 많이 까졌다든지, 아니면 피부만 살짝 뭔가 벌어지진 않았는데 피가 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멍이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파였다든지, 이렇게 피부층에서 피부 아래쪽으로 이제 진피 아래층이라 그러거든요. 진피 아래로 들어가면 뭔가 병원을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났을 때, 찢어졌다든지 긁혔다든지 파였다든지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소독을 해야 되냐. 그래서 병원을 안 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아예 막막하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죠. 저도 뭐 의사가 되기 전에 막막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염이 있냐 없냐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진피층, 그러니까 피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얕은 상처들은 우리가 막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 감염을 굉장히 우려해야 될 만한 감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까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거나 항생제를 주사로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염이 파급이 되는 경우가, 정말 더러운 바닥에 쓸리거나 다친 경우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외상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감염의 증거가 있으면 보통 많이 빨갛게 되죠. 그냥 단순히 조금 부어서 빨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빨갛게 되고, 붓기도 그냥 단순히 누가 때리거나 어디 부딪혀서 부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좀 많이 붓게 되고, 많이 빨갛고 많이 붓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만지면 아 하고 아플 정도의 압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압통이 있고, 아니면 간혹가다 안에 뭐가 찬 것처럼 꿀렁꿀렁 거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이거 그냥 단순히 내가 다쳐서 부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일반인들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 부분에 다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빨갛고 많이 붓고 조금 압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야 되고, 그게 아닌 상처에서 이제 회복을, 제가 애매한 상처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상처가 드라이한 상처냐 웨트한 상처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죠. 피부도 건성 피부냐 아니면 뭐 지성 피부냐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물기가 많은 상처냐 아니면 물기가 좀 적은 상처냐. 그래서 이 상처를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가 좀 많이 나면은 이건 건조한 건 아니죠. 물이 많은 거니까 그건 굉장히 웨트한 거고, 그래서 웨트랑 드라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웨트랑 드라이로 단어를 통일하면, 피가 많이 나는 상처는 웨트한 거기 때문에 더 웨트하게 하면 안 되겠죠. 더 웨트하게 하는 드레싱은 뭐냐면, 연고를 막 많이 바르고, 이런 듀오덤 같은, 듀오덤이나 아니면 우리 데일밴드 같은 거 있죠. 데일밴드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게 딱 가둬둬요. 이건 듀오덤이라는 드레싱 제제인데, 이 제제는 굉장히 딱 밀착을 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피가 막 활발하게 나고 있는 데다 붙이면 완전히 불어 터져 갖고 다 새고, 상처 자체도 너무 습해지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져요. 거기다 연고까지 바르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웨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데일밴드도 우리가 데일밴드 오래 붙이면 여기가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게 수분을 흡수하거나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가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웨트할 것 같은 상처는 그런 데일밴드나 듀오덤 같은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처들은 이제 꺼즈를 이용해야겠죠. 꺼즈가 뭐예요? 뭐가 있으면 흡수를 하죠. 우리가 물이 있으면 꺼즈를 닦으면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되는 역할을 하니까 꺼즈를 바르면 되는데, 또 이것만 딱 발라놓고 그냥 까먹고 하루 지나면은 너무 드라이해져요. 너무 드라이해져서 피딱지가 달라붙어서 이걸 뗄 때 피딱지가 같이 떨어지면서 더 상처가 악화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가 어느 정도 나는 정도에 따라서 연고를 살짝 발라주고, 후시딘 연고나 이런 네오덱스 연고 같은, 안연고 같은 것도 발라도 되고요. 이런 항생 성분이 있는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꺼즈를 바르면 약간의 피가 나는 상처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듀오덤이 좀 수분을 가두기 때문에 너무 웨트한 상처에는 안 좋고, 약간 피가 나거나 수분이 있을 때는 꺼즈가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메디폼도 이제 꺼즈랑 비슷한 역할을 조금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듀오덤과 메디폼, 꺼즈,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메디폼이라는 건 이제 푹신푹신하게 이걸 잘라서 쓰면은 안쪽, 요 테이프를 떼면은 요 안쪽을 상처에다 붙이게 되는데,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나 피나 이런 삼출물, 진물 같은 게 나오는 걸 흡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피가 너무 나는 곳에 그냥 얘만 딱 붙이고 까먹게 되면 피가 딱딱해지면서 굳어서 뗄 때 이제 손상이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연고를 어느 정도 바르면서 붙여주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듀오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고랑 같이 보통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연고 성분 자체도 안에 이제 고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우리가 피도 별로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드라이하게 까진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를 잘 소독을 하고 이런 걸로 약간 웨트해져도 되는 곳에 이 듀오덤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가 얼마나 나냐, 진물이 얼마나 나냐, 이게 약간 웨트해져야 되느냐, 드라이해져야 되느냐, 이게 사실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우리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세수한 직후에 약간 피부가 건조하면 약간 로션을 바르고 피부가 번들번들한데 로션을 더 바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상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고,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어느 정도 꺼즈랑 연고로 해놓고 다음날 됐을 때 상태를 보고, 다음날 됐는데 너무 축축하다 아니면 너무 말라서 피딱지가 졌다 이러면은 그거에 맞게 조금 중간으로 가게 만들면 되죠. 너무 축축하면 조금 드라이하게 만들고, 너무 피딱지가 지고 드라이해졌으면 연고랑 이런 것들로 조금 웨트하게 만들고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상처가 뭐 다른 이물질이나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소독을 해야겠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빨간약이라고 하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제 베타딘, 솜에다가 베타딘을 적신 건데, 이 빨간약으로 이렇게 상처 있는 데다가 하게 되면은 상처가 이제 소독이 되고 균이 나름대로 죽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건 이제 뭐 하이진이라고 불리는 용액인데, 이 용액은 투명하죠. 투명한 이제 소독제 성분이 되게 돼요. 근데 베타딘은 자극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살이 굉장히 많이 까졌거나 이런 데는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는 웬만하면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얼굴 쪽에 오히려 이제 많이 하게 되면 피부염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살갗이 벗겨져서 빨간 살이 조금 보이는데 여기다가 베타딘을 많이 하게 되면 자극이 되면서 오히려 상처 회복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좀 하이진 성분으로 많이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조금 감염의 증거가 많이 있거나 들어온 상처인 것 같다, 뭔가 이거를 너무 방치하면은 감염이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베타딘을 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딘과 하이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한 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듀오덤이나 메디폼이나 꺼즈, 연고를 발라서 이 웨트하고 드라이한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우리 몸의 상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낫게 됩니다. 그리고 진피 위의 상처는 흉터를 거의 안 남기고 보통은 낫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감한 피부를 이제 다룬다 생각하시고, 피부나 얼굴 쪽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이 웨트한 것과 드라이한 거를 잘 관리를 해서 중간 지점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상처 회복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보통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케어를 하면서 이런 능력을 좀 익히게 되고, 가장 험한 상처들은 이제 욕창, 엉덩이에 난 정말 막 축구공만한 욕창에 감염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들을 막 베타딘을 엄청 축축하게 적신 꺼즈를 거기다가 소킹 이제 박아 놓는다고 그러죠. 박아 놓고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갈고 계속 소독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처 회복하는 경우처럼 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조금 다친 경우들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다른 과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형외과로 컨설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서 그런 거는 이게 조금 웨타니까 뭐 이렇게 발라주자, 붙여주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런 일도 한다, 이런 상처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집에서 여러분들도 상처에 맞게 좀 현명하게 하면, 물론 뭐 나을 상처는 낫긴 하겠지만 괜히 또 잘못된 드레싱을 해서 불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좀 금방 나을 거, 한 3, 4일이면 나을 게 막 일주일 넘게 고생하고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자가 드레싱, 얼굴 상처에 대한 자가 드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은하성형외과 전인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